이번에 살펴볼 이야기는 언론입니다. 뭐 주로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신문. 자, 우선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방문국. 이 방문국은 1883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한성순보라는 걸 발행합니다. 한성순보. 독자는 주로 양반들이었고 생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생한문으로 쓰여진 그러한 신문이었고 주로 개화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갑신정변 때문에 이 방문국이 파괴됐었고 이후에 한성주보라는 것을 발행해서 한성순보가 하던 개화정책 홍보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조정의 정책들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돈이 없어서 이후에 폐지가 돼버렸고, 자, 또 우리는 눈여겨볼 신문이 독립협회에서 이야기했지만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1896년에 발행되었고 이거에 의의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방문국은 조정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성순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민간신문이 아니라 관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혹은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그러한 기능했던 형식의 신문이었죠. 그런데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한글 신문입니다. 총 4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판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식 그리고 서양문물,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신문이었고, 자, 그 다음 또 1898년 제국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특이하게 서민, 여성 이들을 이제 주요 독자로 삼았고 당연히 지식 습득을 목표로 했고 한글로 썼습니다. 지식 그리고 계몽 이쪽에 목표를 두었지요. 그리고 또 황성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을 같이 썼습니다. 그걸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는데 한글, 한문을 같이 썼지요. 이 황성신문은 주로 독자층이 유생,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생들이 독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황성신문을 출간했던 뭐 남궁억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도 기존의 위정척사에 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개화됐던 유학자들이었죠. 특히 이 황성신문에서 전에 이야기했던 장지연의 시일야방성 대곡 이 국권 침탈을 비난을 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신문은 대한매일신문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사람이 발행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 1904년에 그때 당시에 영국 신문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특파원으로. 그리고 한때 이 사람은 일본에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널리 알리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국이라는 걸 내세워서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대한매일 신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 신보는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대놓고 일본에 대한 비판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드높이는 어떤 글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의병투쟁, 의병운동을 많이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을사늑약 무효를 주장합니다. 다른 신문은 쉽사리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없고, 황성신문만 그나마 용기 있게 실야방성 대곡,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글을 쓰면서 슬퍼하는 정도인데, 대한매일신문은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국채보상운동도 적극 홍보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국어, 한문, 혼용, 그리고 덧붙여서 또 순한글, 영문판,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베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1909년 기어이 일본은 영국의 압력을 넣어서 어니스트 베델에 대한 처벌 혹은 본국 소환을 계속 요구합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일본과 재판 과정에서 1909년 심장마비로 1909년 37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베델이라는 인물은 1904년에 특파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인연을 맺습니다. 불과 이 사람의 37년 일생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건 불과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완용 같은 친일 역적이 날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니스트 베델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 5년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양화동인가 그쪽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고,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던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미의병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프레데릭 맥켄지, 이 사람은 이후에 또 한번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데릭 맥킨지도 어니스트 베델과 마찬가지로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의 기자로서 특파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를 영어로 코리아 데일리 메일 이렇게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정말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흉악한 제국주의 국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떠한 이런 상황을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했던 이 프레데릭 맥켄지, 어니스트 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